KMC 전산회계 2급 비용과 수익의 분교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교재가 없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함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1번 영업부사원 박판매씨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소득세를 공제하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급여가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제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이것을 우리는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급여 180만원이 되고 대변엔 예수금 19만 1천원, 보통예금 160만 9천원입니다. 관리부장의 급여 200만원 중 소득세 8만 2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에 지급하다. 차변의 급여 200만원이고 대변엔 예수금 8만 2천원, 잔액은 보통예금입니다. 3번 당점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이자 12만 7천원이 입금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다.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죠. 차변의 보통예금 12만 7천원, 대변엔 이자 수익 12만 7천원입니다. 보유 중인 한성의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금 1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배당을 받았죠. 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는데 중간에도 배당받고 결사 때도 배당받습니다. 주식을 소유할 때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계정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5번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 1억원의 건물을 증여받고 당일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취득세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다. 건물을 증여받았죠. 이랬을 때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데 1억에다가 취득세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이 되고 건물을 증여받았죠. 증여받았을 때 이거를 수중이라 합니다. 수중. 기증받았다.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 1억원이 되고 현금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6번 거래처인 주식회사 저스트윈의 미지급금 2,500만원 중 2,30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면제받았다. 미지급금이죠. 차변의 미지급금 2,500만원, 대변의 당좌예금 2,300만원이 되고 채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수익입니다. 7번 마포갈비에서 종업원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20만원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종업원의 회식대금이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20만원이 되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8번 영업부 직원의 결혼으로 축의금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영업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9번 당사 격리부 여직원의 결혼으로 축의금 10만원 현금 지급했다. 역시 직원이죠.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10번 영업부 직원의 택시비 2만원 현금 지급했다. 여비 교통비로 처리합니다. 11번 당사는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종로에 선물하기 위하여 롯데마트에서 갈비세트 25만원에 구입하고 전액 당사의 BC카드로 결제했다.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죠.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접대비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거래처 직원의 방문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식대 3만원 현금 지급했다. 거래처 직원의 식사 대금이죠. 이거는 접대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13번 매장 인터넷 사용료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인터넷이죠.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14번 당월 인터넷 통신요금 5만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다. 인터넷 통신요금 통신비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됐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15번 매출처 영업직원과 식사를 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거래처죠. 거래처. 여기 보면 6만원입니다. 차변에 접대비 6만원, 대변에 현금 6만원. 16번 전기요금 8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자동 인출되다.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로 처리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감소합니다. 전기요금 30만원과 전화요금 1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되다.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로 처리하고 전화요금은 통신비로 처리합니다. 대변엔 보통예금 40만원. 18번 전국전자협회에 협회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협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동차세 역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20번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화물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사무실 임차료로 300만원 현금 지급하다.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2번 영백 빌딩의 8월분 임차료 100만원 중 7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기로 하다. 임차료죠. 차변의 임차료 100만원, 대변의 현금 70만원, 미지급금 30만원입니다. 23번 회사는 벽면이 노후되어 새로이 도색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 100만원을 금강에 50만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증빙서는 영수증을 수취하다. 벽면이 노후돼서 도색 작업한 거죠. 그래서 100만원을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을 합니다. 원상 복귀된 거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서 차변의 수선비 100만원, 대변의 현금 50만원, 미지급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번 영업용 건물의 유리를 교체하고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유리가 깨진 걸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수선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현금. 25번 보험료 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보험료 90만원, 대변의 현금 90만원. 26번 영업용 승용차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원을 지급하다. 엔진 오일을 보충했죠. 이 엔진 오일을 보충하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승용차 기름을 넣거나 엔진 오일을 보충하거나 또는 차를 고치는 건 전부 다 차량 유지비로 처리합니다. 27번 직원의 원가 절감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중 원천 징수색 99,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290만 1,000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강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송금하였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했을 때 지출되는 것은 교육 훈련비로 처리합니다. 대변에 원천징수 99,000원 그랬죠. 대변에 예수금 99,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29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비는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본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사하여 배부하였다. 대금 9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명함 인쇄비는 도서 인쇄비로 처리합니다. 사무실에 사용하는 팩스 25만원,
팩스 용지 한 박스 8만원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팩스 기기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팩스 용지는 소모품비로 처리한다. 그대로 하면 되겠죠. 차변의 비품,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입니다. 나라 복사에 사무실 복사기 유지 보수료 5만원과 소모자재인 복사용지의 토너의 구입대금 10만원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모자재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유지 보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토너는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하면 부채가 증가합니다. 주식회사 인계에 대한 받으럼 3천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수료 6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받으럼을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심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차감하고 당좌예금에 입금이 된 문제입니다. 대변의 받으럼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잔액은 당좌 예금이 되었습니다. 두산 상사 발행 약소금 100만원을 당좌 계약을 맺은 거래은행에 추심 위임했다. 추심을 위임했다는 말은 분개가 없습니다. 다만 추심 수수료 1,500원을 현금 지급했다. 추심 위임할 때는 분개가 없고 수수료 분개만 합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1,500원, 대변에 현금 1,500원입니다. 위의 문제는 추심을 위임한 것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분개가 받으럼이 감소가 된 겁니다. 제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 50만원 현금을 지급했다. 광고 선전비입니다. 또 지역신문사에 광고하고 대금 10만원 현금 지급했다. 광고 선전비입니다. 금나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12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국제구호단체 현금 50만원 기부하다. 기부금으로 분개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위하여 성금 300만원을 주민센터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역시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건물 300만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재해손실로 처리합니다. 당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건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건 무조건 재해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안티손해보험에서 창고화재로 인한 보험금 15만원 현금으로 수령하다. 차변에 현금 15만원,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대원 중고차에 외상으로 매각한 승용차 대금 50만원이 동사의 파산으로 대손되다. 미수금을 못 받게 됐죠. 이런 경우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미수금뿐만이 아니고 대여금이라든지 그리고 선급금 이 세 가지를 못 받게 됐을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이상으로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훈련을 실시합니다.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은 수강료를 국비로 지원받고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각종 훈련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훈련 과정은 사무자동화 자격증 취득과정, ITQ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취득과정, 전산세무 실무과정, 전산세무 1급 과정입니다.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은 수강료 전액 무료이며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훈련 과정은 ITQ 한글, ITQ 엑셀, ITQ 파워포인트,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이며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입니다. 주말반은 토요반과 일요반이 있으며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본 인터넷 동영상 강좌는 교재 없이 학습이 가능하며 반복하여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가능한 동영상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이며 정규 과정과 기출 문제풀이, 필기와 실기가 포함됩니다. 전 과정에 대하여 1개월에는 7만원이며 2개월에는 10만원으로 본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